네, 그 감사님들 오셨죠. 제가 아까 부탁을 예. 드렸는데, 네네. 근데 시설안전공단은 원래 감사님이 안 계십니까? 예, 비상임 감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감사 부서는 뭐가 있어요? 감사실이 별도로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7명. 7분. 예. 그 다 감사가 되실까요? 그렇게 해서 자체 감사가? 감사 규정에 아마 그 정원의 1% 음,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아마 그 규정은 그거는 지키고 계시고. 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LH 감사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감사님, 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여기 그런 데로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LH 상임감사위원 허정도입니다. 예. 2년 6개월 됐습니다. 예. 그 처음에 부임하시기 전에 네. LH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셨을 것이고 또 전공 분야가 그쪽도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 것도 있을 거고. 약간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이제 감사님으로 재직을 하시고 보니까 이게 내부 조직 문화에서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게 좀 문제다. 저는 이런 공공기관에 오기 전에 네, 그 건축 설계를 하는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네, 그 자연인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막 경직되어 있는 이런 것이 보였습니다만은 2년 6개월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질서를 위해서도 이런 것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지금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좀 관료적인 분위기에서 좀 일반 자유로운 분위기로 흘러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료적이고 경직된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부에 좀 상명하는 문화가 짙고 뭐 그런 것은 권위주의적이다 아니라도 이렇게 있었나요? 제가 워낙 자유롭게 살다 있다 와서 조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 사이에 뭐 내부 갑질이나 직장 괴롭힘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발견되는 게 없습니까? 직원들 사이에는 뭐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부 기관하고는 간혹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감사실에 적절히 조처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를 좀 보시겠는데요.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LH 안에 여성 직원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율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 여성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네. 전체 비율은 뭐 한 30% 정도. 예, 예. 네. 그러니까 3분의 2가 남성이고 대충 예. 여성이 3분의 1인 것 같아요. 예. 신입사원은 어때요? 신입사원 뽑을 때는 여성들이 요즘은 급격하게 는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뽑혀요? 지금 한 5% 정도가 여성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45% 정도.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토목건축직이 기술직으로 다 대부분 토목건축직이시잖아요. 기술직 6대 중에는 4로 기술직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 신입사원. 그렇죠. 네네. 기술직에 그 신규 채용되는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술직에는 좀 아무래도 남성이 좀 더 많습니다. 예. 비율이. 여성 좀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예. 여성이 물론 이제 토목과 건축과가 여성들이 과거부터 그렇게 많이 가던 과가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게 지금 공대 중에서 토목과 건축과 출신들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20% 이상 졸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LH에 취업하는 분들의 비율을 따져 보니까 10% 정도예요. 그리고 여성 임원 그 관리직 목표로 국토부에다가 22년까지 12.8%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불가능하겠죠? 그때까지 될 수 있습니까? 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90년대에 네. 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그 1기 신도시 만들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늘었고 그때 네. 이제 건축이나 토목 같은 이제 남성 위주의 인력들이 워낙 충원돼 있고 그분들이 이제 상위직에 있어서 이 간부직이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니까 것 지금 같습니다. 어쨌거나 보고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성 관리직 목표 달성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사님도 알고 계세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이런 거 보면 여성 임원 비율이 임원 정수의 2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지금 2019년 말까지 여성 임원이 최소 1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19년까지 한 분 계시다가 그분 퇴직하시고 상임이사는 비상임만 지금 3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저 상임이사로 이제 한 분 모시려고 했는데 하여튼 인선 과정에서 네, 하여튼 좀 이렇게 통과하지를 못해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게 좀 적극적으로 네.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그 중요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김혜재 의원님께서 아마 이제 그 보도자료도 내시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징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님께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서 생긴 현상인가요? 비위가 많아져서 생긴 현상인가요? 비위가 특별히 많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요즘 점점 그 뭐 공직자의 그 공직자가 지녀야 될 도덕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넘어가야 될 일도 지금은 비위로 적발이 돼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주 확인해 경미한 보겠습니다.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주택관리공단 사장님, 예.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 대개 보면은 홈페이지마다 이사장님들, 사장님들이 인사 말씀을 올리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포부들을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냥 홍보용으로만 일관하고 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주택 그 관리공단은 최초로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께서 사장으로 오셨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좀 충족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 고맙습니다. 주거복지 거버넌스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실행하고 계시고 하는 걸 되게 반갑게 예. 보고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예. 그분들 계시는 이 환경이나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휴게시설이나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계산이 왜 안 될까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그다음에 이 폭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녹취 전화기 예. 이런 것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시는 건 아는데 이것도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예. 예산 문제입니까? 의지 문제입니까? 예산 같으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일이고. 사실 이제 그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나 직원들의 근무 환경 관련해서는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LH하고 협력해서 공간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녹취 전화기 같은 경우도 이제 폭언 폭행에 대해서 좀 사후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지금 거의 다 지금 설치가 좀 다 돼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예산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거의 다 이제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완성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3차 질의를 하느니 질문을 쭉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LH 사장님하고 주택관리공단 사장님이 아마 관련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 관리비가 또 높다. 이게 2017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럽니까? 이러니까 관리 수요가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하셨던데 2017년에.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영구임대 고정관리비가 단가는 가장 높은데 세대당 경비원 수는 또 제일 적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관리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공단 사장님. 네. 건설관리공단이 지금 이제 27년 역사를 좀 마무리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면 참 그간에 이제 이 임직원분들의 이 비위에 관한 역사가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너무 지금 나쁘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발전적으로 앞으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예방되고 시정되고 다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것인지 이거 감사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를 가지고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차 질의 때 감사님들을 일부러 모셔가지고 조직 문화가 어떻습니까?라고 LH에 대표적으로 여쭤봤는데 가장 우려했던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겠더라. 뭐 옛날에 비춰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 요새 기준이 높아져서 그렇지 뭐 비위 사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 세상의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더 빨리 발전을 해야지 줄어드는 거지. 기준이 높아져서 우리가 비위 사실이 많아지고 징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확한 해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님들을 별도로 독립적인 존재로 따로 임명을 하는 이유는 사장님들이 보시지 못하는 부분을 감사님들이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자고요. 이 아까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그 성희롱 문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LH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화, 네, 남성 위주의 문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공사 위주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밀어붙이는 문화, 상명하복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목직군이 조직을 주도하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꼭 토목직군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믹스가 안 되고 한쪽이 독주하거나 편중되는 상황이 되면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직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금년 7월 달에 뭐 입주민 대표한테 인격 모독 발언을, 뭐 세입자 데리고 놀라니까 내가 힘들다, 뭐 못 사는 게 나한테 와가지고 따진, 이런 소리 해가지고 좀 형사 처벌 받게 된 사람 있죠. 이런 것들을 두고도 지금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지금 사회의 기준이 높아져서 그렇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인식인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전반적으로 조직문화 진단하셔가지고 감사님하고 사장님께서 여기에 관한 대책을 좀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홍천 의원님께서 안단테 브랜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LH, 그린빌, 뜨란체, 휴먼시아, 천년나무, 이게 지금 다 관련된 브랜드들이 브랜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름만 5번째 지금 바꾸시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브랜드 관리는 어떻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브랜드를 만들 것인지, 브랜드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인력은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주택 지금 화면 보시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비엔나에 있는 거잖아요. 그 비엔나가 싱가포르 뭐 이런 데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좀 잘하고 있는 나라로, 잘하고 있는 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만 해도 임대주택의 모습 자체가, 이쪽은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 집합주택의 문화가 아니고 단독주택 문화라서 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관상부터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 사는 사람들을 무슨 휴거 어쩌고 엘사 어쩌고 하고 비하할 만한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지금 수원에 있는 우만단지에 저거만 봐도 전형적인 네모진 모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걸 담당하는 조직이 과연 지금 뭐 주택 디자인 혁신팀인가? 요거 하나 있던데 그걸로 과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공공주택, 그다음에 이 재고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 지적 받으신 거 사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이 재고자산 관리는 기준이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사장님이 경영을 할 때 쓰실 기본 자료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좀 확실하게 기준 마련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네. 그 조직 무다와 관련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좀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워낙 이제 복잡한 일, 많은 일들을 주어진 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조직 자체가 아주 좋은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덜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전국에서 가장 먼 또 진주 지역에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하나의 일체화돼서 할 수 있는 거랑 좀 다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동안 생겼던 여러 가지 이제 비리라든지 또는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의 이제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재고자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일반 회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회계 자산 관리하고 주택이라는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운영 중인 자산하고는 완전히 기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125만 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매년 그러니까 그 평가해서 다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없이 그 감사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다 수용되진 않았고, 다만 이제 결산 감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건 아닌 걸로까지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어느 정도 양해가 된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해서 그런 현 상태에서 이보다도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할 건가를 좀 논의를 해서 그 좀 감사원하고 또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성된 토지주택에 대한 실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빨리 보셨으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